반갑습니다. 먼저 소개받은 김지환입니다. 사회자님이 원래 첫 시간 끝나고 나면 재밌는 농담 하나 해주시거든요. 오늘 왜 안 해주세요? 네? 이번 시간 끝나고 해요? 아니, 전 시간에도 강사님께서 진짜 이상한 쓰레기 농담 해가지고 분위기 썩었었잖아요. 즐겁게 하자고요, 즐겁게.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하라고 하니까 하면 좋다고 해서 저도 하나 해볼까요? 해볼까요?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달 개월수 있잖아요. 1월, 2월, 3월. 네. 10번째 달 10월이라고 하죠. 10월. 네. 근데 표기상으로 읽으면 10월 아닙니까? 근데 왜 10월에 비읍 받침을 묵음 처리하냐? 그 이유 아세요? 비읍 받침을 묵음 처리하는 이유는 그걸 묵음 처리 안 하면 10월이 된대요. 10월. 재밌죠? 분위기 썩었네. 첫 번째 시간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업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뒤에 앉아 계신 기존 사장님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첫 번째 시간 강의 들어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거의 다 사용하는 이동통신 상품, 그 중에서도 단말기가 아닌 무슨 상품? 요금을 유통하는 기회를 내가 가져갈 수 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유통 방식이 회원 직접 판매라는 유통 방식으로 이 상품을 유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회원 직접 판매라는 것에 대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지실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사업에 이러한 비전이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계속 10월 이거 계속 생각하지 마시고 강의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NR커뮤니케이션은요, 뭐 그냥 알뜰폰 회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엠보임을 또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육 상품을 유통하는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양한 상품을 유통하고 있는 종합 유통기업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 상품 중에 이 이동통신 상품, 요금 상품을 주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바로 이 주력 상품인 통신 상품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다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시간 들어보시니까 이 이동통신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정말로. 나한테 정말 큰 기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시간에 강사님이 강의를 쭉 하시다가 뒤편에 나 혼자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 형태로 한번 사업을 확장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바로 그게 다단계 방식이에요. 그리고 NR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등록증 상에 다단계 판매라고 업종이 등록이 딱 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이 NR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시는 거냐면 다단계 판매원이 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저도 처음에 그게 싫었어요. 이 통신이라는 멋진 상품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다단계 판매를? 그리고 왜 나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야 하는가? 밖에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나 다단계 판매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오해, 편견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좀 그래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회원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일종의 유통 방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 우리 유통이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유통은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네,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유통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유통 방식은 어땠느냐? 대부분의 유통은 총판, 도매, 소매 등등의 다양한 유통 경로를 거쳐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소비하신 겁니다. 맞아요? 그쵸?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통 방식이 나오면서 요즘에 좀 각광받고 있는 유통 방식이 뭐냐면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유통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 요즘에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는 총판, 도매, 소매가 유통하고 판매하죠. 그럼 여기는 총판, 도매, 소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유통하고 누가 판매를 하느냐? 소비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해서 뭐를 한다? 유통하고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총판, 도매, 소매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비용의 유통 비용이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얘네가 없어졌으니까 유통 비용이 절감되겠죠. 관리 비용이 절감되겠죠. 그럼 그 비용을 어디로 돌려줘야 맞습니까?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맞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일을 대신했으니? 누가 유통을 대신했으니까? 누가 판매를 대신했으니까? 소비자가 회원으로 참여해서 그 일을 대신했으니까 여기서 줄이는 비용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이게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가는 수당의 재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남 속여서 돈 벌어가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유통의 형태를 바꿨더니 소비자가 회원으로 참여해서 여기서 뭐를 수익을 만들어가는 어떠한 기회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원 직접 판매죠. 그러니까 즉 그림으로 조금 다시 풀어보자면요. 여기는 내가 소비자로 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소비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엔텔레콤이 소비자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엔텔레콤이 소비자가 되어서 그리고 NR커뮤니케이션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일정의 어떠한 일정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적절한 조건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요. 네. 그딴 식으로 강의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네네. 조건에 부합이 되면 회원으로서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즉 엔텔레콤이라는 알뜰폰 회사의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내가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로 시작한다? 처음에는 어쨌든 소비자가 되고 회원가입을 하고 일정한 조건을 달성을 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 보니 괜찮아요. 그리고 엔텔레콤을 써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오신 겁니다. 맞죠? 저도 처음에 여기에 누군가가 저를 모시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누군가한테 전달, 그리고 이분들도 직접 써보고 혹은 이 사업을 해보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 내가 참여해보고 괜찮으니까 또 전달. 내가 해보니까 정말로 돈이 돼서 또 전달. 그렇게 전달 하면 나를 시작으로 하는 이러한 내가 직접 전달한 사람, 그리고 간접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한 사람들을 통한 유통망이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네. 바로 이게 회원 직접 판매, 다단계 판매의 구조라는 겁니다. 뭐 하시는 거라고요? 첫 번째, 소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비? 현명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 하시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보다 이 안에서 사용하는 게, 소비하는 게 훨씬 비싼데 품질은 또 더럽게 안 좋아. 그러면 하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따져보셔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전달한다, 누군가한테 권유한다. 그렇게 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생겨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유통망이 생겨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매출을 보상 플랜이라는 수익을 분배하는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분배해서 나눠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설명을 들으시면, 혹은 밖에 나가서 여전히 누군가 이야기를 해보면 누군가는 이거를 피라미드라고 그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냥 다단계 판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제목으로 삼은 회원 직접 판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의 유통 방식을 두고 누군가는 피라미드, 누군가는 다단계 판매, 누군가는 네트워크 마케팅, 누군가는 회원 직접 판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헷갈려 죽겠죠? 그래서 제가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보통 피라미드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유사수신행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사한 수신행위래요. 그 수신행위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게 많이 써는 봤는데 수신행위가 도대체 뭐지? 수신행위란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아서 목적한 자금을 모으는 일을 수신행위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제도 안에서 수신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은행이에요. 또 증권회사, 이러한 금융회사들은 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곳 맞아요? 이런 인허가를 받은 곳만 뭐를 할 수 있다? 수신행위, 즉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법한 절차를 건너뛰고 불법적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유사수신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에 해당하는 돈을 다시 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익을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냈어. 시간이 지나니까 1000만 원으로 돌려줘.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게 합법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불법은 못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불법을 한 거잖아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으면서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를 통한 사람들, 뭔가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결국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당연히 돈 들고 오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모여야죠. 이 시점에서 왼쪽에 계신 분 한번 볼까요?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네. 거기는 아무도 없죠? 네,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세요. 네. 투자자처럼 생겼죠?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대체 무슨 상품이 유통될까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그냥 사기. 이건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 이거는 피라미드입니까? 답변을 못해. 피라미드예요? 절대 아니죠. 네. 근데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 사업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얘기했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아이씨 피라미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방을 날라버리세요. 자, 그럼 다단계 판매는 뭘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단계 판매는 그냥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보다는 살짝 좀 불법 쪽에 가까운 다단계 판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다단계 판매니까 무슨 일이 진행이 될까 이 안에서? 당연히 판매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판매원이 모여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왼쪽 보라고 그랬죠? 오른쪽 보라고 그랬죠? 뒤돌아서 얼굴 한번 보라고 그랬죠? 다 판매 잘나게 생기셨죠?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는 노범승사님의 앞뒤 옆으로 싹 다 판매는커녕 집 앞그릇도 못 찾게 생겼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내려가서 보자. 판매원이 모여야 된다는데 사실 판매에 자신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동의하세요? 자, 그럼 여기는 상품은 어떤 상품들이 유통이 될까요? 대부분 고가의 내구재들이 유통이 되는 게 사실 우리가 과거에 색안경 끼고 봤던 불법 혹은 불법 쪽에 가까운 다단계 판매들, 그리고 우리가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대부분 이러한 상품들이 유통이 됐기 때문에 다단계 판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자, 엄밀히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회원 직접 판매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하는 일이요, 불법 사기도 아니고요, 판매도 아니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소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까? 소비자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구나 사업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게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비를 하는 소비자가 모여서 무엇인가를 진행하니까 여기는 당연히 어떤 상품들이 유통돼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재들, 생활 필수품들, 이런 게 유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휴대전화, 요금도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이 유통을 법정 용어로는 뭐라고 부른다? 다단계 판매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다단계 판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셔도 우리는 다단계 판매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 이거는 다분히 사실 학술적인 용어예요. 이거를 학술적으로 풀었더니 네트,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통망을 직접 간접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그 그림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든다 해서 net, 그물, work, 일한다,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인데 근데 이 용어를 다단계 판매도 기분 나쁘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조금 어렵고 하다 보니 우리 이걸 회원 직접 판매라고 부릅시다 라고 해서 새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다단계 판매보다는 지금은 뭐라고 부른다? 회원 직접 판매 혹은 직접 판매 유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앞으로는 다단계 판매보다는 뭐를? 회원 직접 판매 유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용어적으로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죠. 어쨌든 회원 직접 판매라는 이름도 결국엔 법정 용어까지 이제는 좀 바뀌겠죠. 제발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회원 직접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3가지 정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느냐. 이게 진짜 합법적인 거 맞아? 강사가 저거 합법적이라고 하는데 근거를 놓고 검증해 보셔야겠죠. 두 번째, 시대성이 맞아야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성에 맞는지.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아무리 좋은 유통 방식이라도 결국 내가 돈 못 벌어가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이렇게 3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제가 떠들기보다는 유명하신 분 한 분 모셔서 짧게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단계 판매 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이, 피라미드 담배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첫 번째 진실. 조합에 갈 때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업체는 반품, 환불, 보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백화점 가서 물건 사실 때 반품, 환불 걱정 안 하시죠? 당연합니다. 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산업과 똑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구매해보세요. 요즘 상품 구매하실 때 상품평 꼭 확인하시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상품은 믿고 구매하실 겁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두 번째 진실.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이 추천 판매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의 핵심입니다. 실사용자가 올리는 생생한 후기 어떤가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가정에서 이미 다단계 판매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단계 판매 산업의 3번째 진실. 안전한 또 하나의 유통산업으로 903만 명이 이미 함께하고 있고요. 연매출 5조 2208억 원 규모의 유통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회사 조합 가입 여부를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아세요? 이름 아세요? 이름? 김현우 아나운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공인. 아, 그렇죠. 공인은 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요? 얼굴 나왔어요. 얼굴. 네. 주둥이. 이런 거 통틀어서 조금 고급지게 얘기해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누구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영상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공인이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 나왔던 내용이 거짓말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상식적인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영상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 보면요. 대한민국의 다단계 판매 산업 매출 규모 연매출 몇 조? 5조. 그리고 여기서 활동하는 회원 수만 900만 명이 넘어섰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직접 판매 매출 규모로는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 산업은요, 주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어마어마한데 2017년 기준으로 15조 5천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 살펴보시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연매출 5조 원의 산업, 900만 명이 함께하고 있는 산업, 전 세계에 3위를 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산업. 이게 만약에 불법이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남 등쳐먹는 일이고 큰일 나는 거고 집안을 말아먹는 거고 하다가 다 자살하고 막 그런 거면 이걸 놔뒀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시민단체가, 사법기관이 놔뒀었겠어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보시면 건전하게 육성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게 다단계 판매라는 산업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보시면 방문판매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이 다단계 판매가요 방문판매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문판매법을 찾아보시면 우리 유통에 필요한 법률들이 다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방문판매법을 운용하는 기관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딱 접속하셔서 주식회사 NR 커뮤니케이션 검색하시면요. 이 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자료가 싹 다 나옵니다. 당기순이익, 뭐 재무제표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회사를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단계 판매는요 아무나 막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동네에서 조그만 예를 들면 조그만 구멍가게는 요즘에 거의 없죠. 저도 옛날 사람이 되나서 갑자기 생각나는 구멍가게 이런 거밖에 없네요. 어쨌든 뭐 그런 조그만 상점을 하나 열려고 해요. 그럼 상점 하나 열려면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어디에? 관할 세무서. 맞아요? 사업 어디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네? 올해? 사업자 등록증을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등록해요? 네. 그러니까 강의를요 집중해서 똑바로 들으셔야지. 네. 자, 내가 뭔가 뭐 하나 조그만 점프로도 되려면 뭐 하셔야 된다?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내는데 굉장히 심사가 까다롭습니까?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다단계 판매는 사업자 등록만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관할 시도에 신고를 해서 허가가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게 다단계 판매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는 업종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뭐냐면 병원, 약국, 또 뭐 있어요? 학교, 교육시설 이런 것들은 다 인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막 했다가는 피해자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촘촘하게 행정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 판매는 관할 시도청에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뭘 뜻합니까?
행정 시스템망이 촘촘하게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니에요. 회사의 규모가 일단 커야 돼요. 자본금 규모도 커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인허가할 때요, 그 설립하시는 분 있죠. 설립자의 일가 친척까지 싹 다 뒤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 인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협회도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직접 판매 공제 조합, 이런 조합들이 설립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합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러면 어디에다가 바로 전화해야 됩니까? 보험회사. 왜? 보상받아야 되니까. 맞죠? 그렇죠? 버스 타고 가다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디에? 보험회사. 근데 버스는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버스 공제 조합이 있어요. 택시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험회사예요. 택시 보험회사가 어디예요? 택시 공제 조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원 직접 판매도 혹시 모를 피해가 생겼을 때 그거를 보상해주기 위한 보험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조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직접 판매 공제 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 조합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좀 빡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이 레벨의 회사들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상 체계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여기는 좀 약간 하이 그레이드. 그 밑에 좀 찌꺼기 같은 애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공식 성사에서 제가. 네.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NR 커뮤니케이션은 어디에 가입이 되어 있을까요? 찌꺼기? 네, 여기 직접 판매 공제자. 그래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하는 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이것은 직접 판매 공제조합 맥앤코. 100% 의무 가입인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다단계 판매 회사의 가입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1회씩 기업 평가와 방문 실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주문함과 동시에 거래 명세서에 공제 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 공제 번호를 통해 소비자와 회원의 주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가 청약철에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사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청약 처리에 대해 환불되지 않은 소비자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겠죠? 자, 조합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 상품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환불을 요청을 했어요, 소비자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건수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대요. 근데 우리 주변에 물어보면 혹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단계 판매하다가 피해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환불도 100% 다 되는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거지? 다 문제는 어디 있냐? 자기 자신한테. 불법적인 데 가서 뭔가를 했거나 아니면 합법적인 데 가서 뭔가를 했더라도 과도하게 말도 안 되게 진행을 하면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상식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럼 합법이죠.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거 구분하시는 게 어려우십니까? 안 어렵다니까요. 직접 판매 공제 조합 들어가셔가지고 회사명만 쳐보면 다 나와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체크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은 그럼 실효성에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재미없었죠?
재미없었잖아. 솔직히 법 얘기가 뭐 재미있어요. 네. 지금부터 조금 부드럽게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었어요. 더워서. 너무 이 앞이 진짜 너무 더워요. 근데 배는 보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육아하느냐고 운동을 못했더니 배가 좀 나왔습니다. 좀 나온 게 그래요. 핑계죠. 네. 핑계죠. 그 말씀 하신 분 쉬는 시간에 네. 저분한테 가셔서 배 구경 한 번씩 다 하세요. 자, 저는 오늘 어쨌든 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통에 대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이런 시대를 걸쳐왔대요. 어떤 시대? 농경시대. 자, 이때 뭐해서 먹고 살던 시대입니까? 농사 지어서, 그쵸? 자, 이때 유통은 어땠냐면 그냥 만들면 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물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공급이 풍부해요? 굉장히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해져. 그래서 뭐합니까? 자급자족, 물물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해결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즉시 그냥 자동으로 유통이 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생산자 중심 유통이었습니다. 사실 별도의 유통 과정 자체가 없었던 그런 때죠. 근데 요때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가 한번 바뀝니다. 어떤 시대로? 산업시대로 바뀌어요. 산업시대 때는 이제 공장에서 물건들을 대량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공급 과잉이 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공급이 과잉이 된다.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물건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기업 입장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물건들을 막 찍어냈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회사 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팔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서 유통을 검색해 보시면 생산된 제품을 소비자에게까지 판매하기 위한 적극적인 일련의 모든 과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막 팔아야 되니까 유통의 기술, 자본, 사람 이게 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통의 파이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유통 중심의 유통이 만들어지는 데가 바로 이 산업시대예요. 근데 이 산업시대에 머물러져 있지 않고 또 한 번의 시대 변화를 겪죠. 그거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현재 이 바로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정보화 시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터넷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써놨어요,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장님, 딱 빼도 그냥 액면으로는 20대시죠. 표정이 약 팔고 있네. 굉장히 하여튼 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사장님. 혹시 집에서 가사 일 보세요? 가사 일. 네. 혹시 연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면 그냥 어림짐작해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과거로 좀 돌아갈게요. 과거에 예를 들면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내가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물건은 TV 이런 데서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익숙해. 근데 오른쪽에 있는 물건은 내가 오늘 처음 봤어. TV 광고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럼 사장님 왼쪽에 있는 거 사셨어요? 오른쪽에 있는 거 사셨어요? 왼쪽에 있는 거 사셨죠? TV 광고에서 많이 본 거. 왜 왼쪽에 있는 거 사셨어요? 그게 더 신뢰감 있게 느껴져서. 정확한 답변. 신뢰가 있는 건 아니죠. 신뢰의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느껴져서. 그럼 왜 신뢰가 가게 느껴집니까? 많이 보고 익숙해지면 신뢰가 갑니까? 혹시 결혼하셨어요? 그래요? 남편분 신뢰하십니까? 매일 볼 텐데.
혹시 옆에 계신 분이 남편분이세요? 아, 그 다행입니다. 제가 또 말 실수했는 건 아닌지 해서. 어쨌든 이게 신뢰가 간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 왜 광고해주면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과거에는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채널이 광고밖에 없었어요. TV에서, 라디오에서, 신문에서, 잡지에서 광고해주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사서 썼어요. 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TV에서 실컷 와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막 따봉입니다. 엄청 좋아요. 그냥 믿고 사세요. 막 이래서 사서 썼어. 근데 써보니까 너무 거지 같아. 그럼 내가 잘못됐나? 이랬다니까요. 맞지 않아요? 나만 그랬구나. 그럼 사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만. 혹시 그러면 요즘에도 어디 가서 물건 사실 때 광고에서 본 익숙한 상품이면 무조건 믿고 사십니까?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나는 광고에서 본 상품이라면 무조건 믿고 산다. 자신 있게 손! 들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한번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바보잖아요, 바보.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검색해요. 맞아요.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후기, 상품평, 리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근데 이것도 오염돼서 막 자작극들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만 믿고 안 산다니까요. 맞아요? 그쵸? 이게 뭐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혁명이 빵 일어나니까 소비자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나눠봤습니다. 심지어 제품이 똑바라도요, 오너들이 갑질, 요딴 것들을 하면요, 갑자기 불매운동 해버리죠. 맞아요? 소비자 파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가 나타난다? 2차 그리고 3차 유통이라는 게 갑자기 급부상해요. 이 2차 유통과 3차 유통은 왜 생겨났느냐? 자, 정보화 시대에는 누구 중심? 소비자 중심의 유통. 소비자 중심이니까 유통업자들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소비자 눈치 봐야죠. 그럼 소비자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만 놓고 보자고요. 소비자는 이거 아니에요? 같은 물건이라면 싸게, 이왕이면 편리하게, 그리고 혜택까지 좀 줬으면 좋겠네. 이거 맞아요? 이거를 만족시키기 위한 유통이 탄생한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2차, 3차 유통. 2차 유통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형마트예요. 대형마트. 자, 대형마트에 갔더니 더 싸졌던가요? 과거에 비해서 싸졌죠. 물론 요즘에 대형마트도 안 싸.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처음에 딱 생겼을 땐 여기가 쌌어요, 안 쌌어요? 쌌어요. 왜 싸질 수 있었죠? 유통의 단계를 줄였던 거죠. 도매, 총판 이런 역할을 한 군데서 다 해버립니다. 심지어 뭐까지? 소매까지. 그러니까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싸지죠. 편리해집니까? 당연히 편리하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저 안에 무슨 뭐 개 맡겨도 되고, 개 맡기면 털 싹 깎아주고 미용해주고, 애들도 맡겨놓을 수 있죠. 요즘에 대형마트 가면 키즈 카페 꼭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혜택도 줍니까? 혜택 줘요? 줘요. 뭐 포인트라는 거 주잖아요. 그죠? 물론 개 코딱지만큼 줍니다. 그럼 어쨌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유통의 등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유통이 등장하느냐? 3차 유통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인터넷 쇼핑, TV용 쇼핑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니까 여기가 더 싸지던가요? 더 싸졌죠. 왜 싸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유통을 줄여서 여기는 매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장이 없으니까 부동산 비용 줄일 수 있어요. 인건비 줄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관리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지는 겁니다. 편리해집니까? 너무 편리해졌죠. 특히 누가 편리해졌어요? 소비자가 엄청 편리해졌죠.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다. 심지어 새벽에 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강의하다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거든요. 쿠팡이 쿠팡이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지? 이 말에 너무 공감하거든요. 쿠팡에서 제가 뭘 시켰는데 30분 만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요즘에는 되게 보편화된 경험 아닙니까? 엄청 편리해졌죠. 혜택 줍니까? 물론 코딱지지만 코딱지가 여기보다 크죠. 그렇죠? 네. 이게 2차 유통과 3차 유통이 등장을 했는데 이 유통의 등장으로 인해서 혜택이 더 좋아지고 더 편리해지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점들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면에 후유증이 따라오더라라는 겁니다. 어떤 후유증이냐? 첫 번째, 일자리 축소입니다. 물론 일자리 축소는 과거로 아주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산업시대가 시작되던 때부터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축소는 계속해서 핵심이라고 뜨거운 감자처럼 남아있는 어떠한 과제죠. 자, 기계에게 빼앗긴 일터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이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래요. 그리고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대요. 안 읽어봤습니다. 근데 요 구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래의 공장은 개 한 마리와 사람 한 명으로 충분할 것이다. 개 한 마리는 공장 지키는 경비견, 사람 한 명은 네, 정확하게 개 밥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일은 누가 한다? 기계가 한다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2005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미래의 공장이라고 그려놓은 거죠. 미래의 공장은 이런 모습일 거야. 이거 지금은 미래예요?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미 이렇게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이게 과거에 19세기, 20세기 그리고 20세기 후반까지의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때도 일자리 축소 문제는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자들이 야 이러다가 우리가 기계한테 일자리를 다 뺏겨야겠다 해서 들고 일어나서 공장에 가서 기계를 다 때려 부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슥 넘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는 노동자 계급들이 이게 문제였지만 결국 저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더 좋은 일자리로 이동해요. 뭐가 발전하면서 서비스 직종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증가하면서 혹은 금융업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폭발하면서 더 편하게 일하고 더 큰 부를 가져갈 수 있는 직종으로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이야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죠. 이때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기계와 로봇이 빼앗아 갑니까? AI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침투해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상식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예측이에요? 상식이잖아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AI 때문에 난리죠. 네, 여러분 긱 이코노미 혹은 긱 노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공연
미국의 재즈 공연장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재즈 연주자들이 라이브로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아플 수도 있잖아. 갑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연주자를 대체하는, 그냥 잠깐 대타로 들어가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을 긱이라고 부른대요. 긱.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긱 이코노미, 긱 노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가 원할 때, 누군가 자기를 필요로 할 때 잠깐 하고 돈을 버는 걸 긱 이코노미, 긱 노동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 쿠팡 배달하시는 것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또 뭐가 들어가냐? 우버 택시, 긱 노동 대표적이죠. 대한민국에서 배민, 라이더 분들 대표적인 긱 노동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순고 아시죠? 순고. 뭐 이렇게 원하는 거 써놓으면은 다 달려들어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있잖아요. 네. 저 순고 들어가서 여러분도 구경해보세요.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바퀴벌레 잡아주세요. 뭐 진짜 막 더러운 거 있잖아요. 냉장고가 썩고 있어요. 청소해주세요. 뭐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순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긱 노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긱 노동이 가장 이 사이즈가 큰 데가 어쨌든 배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민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게 배민에서 2017년도인가 발표한 영상이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배달의 민족은 솔직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골목 상권에 계시는 자영업 사장님들과 그리고 그거를 배달해 주시는 라이더 분들 덕분에 큰 회사예요. 맞죠? 특히 이 라이더 분들의 이 목숨을 건 질주가 없었다면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성공을? 근데 얘네들이 2017년도부터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2017년 앞으로 이렇게 배달의 민족은 바뀔 겁니다. 2022년이 됐어요. 맛있는 거 시켜줄게. 이 영상을 딱 보여드리면 두 가지 분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분류는 우와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두 번째 분류는 이런 거죠. 진짜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업종도 언젠가 쟤네들한테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십니다. 어느 쪽에 가 계시는 게 맞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과히 충격적입니까? 세상이 진짜 저렇게 된다고? 막 이래요?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거 볼 때만 섬찟하지. 제자리로 돌아가 봐요. 하던 일 그대로 계속 한다니까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자리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강의가 졸릴 수 있어요. 진짜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어? 지금 막 라이더들 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막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막 축제 같은 거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뒤에서는 이 새끼들 언제 다 잘랄까? 요 생각하면서 이런 거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민뿐이겠어요, 여러분?
쿠팡은, 여러분들 직장은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쨌든 이 문제가 있죠. 자, 두 번째, 골목상권 파괴된다. 여러분, 대형마트가 등장하면서 골목상권이 파괴된 건 이제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잊혀져 갔어요. 맞죠? 근데 요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불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골목상권 파괴가 여러분들 동네에서 야채 가게, 과일 가게 혹은 재래시장에서 일 안 하신다고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동네도 다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리고 우리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가 이렇게 딱 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너무 집처럼 생겼죠? 자, 우리 집에 누가 사냐면 저기. 네? 갑자기 소윤이가 왜 나와요? 아니, 꼭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 대기업 밑에 이제 대기업 계열사, 그냥 대기업 다니시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집에서 가정일 돌보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다니는 대기업 밑에 하청업체,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형, 그리고 그 옆에 회사 다니는 우리 누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학교나 다니고 있는 저, 이렇게 5 식구가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왜 웃어요? 이게 웃긴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뭘 받아옵니다. 뭘 받아와요? 월급. 예전에는 실제로 봉투로 받아왔죠. 요즘엔 다 입금이지만. 자, 이거 딱 받아오면, 자, 지금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오늘 월급날이니까 기분 좋게, 그렇죠, 외식하자. 어디? 갈비집 가서 외식도 하고, 어머니가 우리 쌀 떨어졌어, 쌀도 사야 돼. 쌀 가게 가서 쌀도 좀 사고, 과일 가게 가서 과일도 좀 사다 놓고, 우리 참기름 떨어졌는데 방앗간 가서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는 것도 좀 사오고, 우리 학교 열심히 다니는 우리 지환이 옷도 좀, 새 옷도 하나 좀 사주고, 그쵸? 신발 가게 가서 운동화도 하나 좀 새로 사고, 또 뭐 할 거야? 어머니 미장원 가가지고 마글마글 머리 파마도 하고, 우리 형 당구장 가서 당구도 좀 치고, 또 뭐 할까? 에? 뭐야? 커피? 아, 빵! 빵집 가서 빵도 좀 사 먹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갈비집 사장님이 쌀 필요하면 어디 갔어요? 여기 갔죠? 쌀가게 사장님이 빵 먹고 싶으면 어디 갔어요? 여기 빵가게 갔죠? 빵가게 사장님이 옷이 떨어졌어. 그럼 어디 갔어요? 옷가게 갔겠죠? 옷가게 사장님이 머리 자르려고 하면 여기 미장원 갔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정경제라는 가장 마이크로 단위의 경제 위에 마을 경제, 로컬 경제라는 게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마을 공터에 갑자기 큰 건물이 툭 하고 생기더니 간판을 이렇게 달았어요. 뭐가 생겼어요? 그게 생겼네. 자, 처음에는 이상하니까 안 가. 저기 유통기한 지난 거 팔고 가고 막.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슬슬 우리 어머니는 여기 다닐까요? 여기 가서, 우리 어머니 여기 가서 소비 더 할까요? 우리 형님은? 우리 누나는? 나는 학교 끝나면 여기 가서 논다니까?
자, 갈비집, 쌀가게, 과일가게, 빵집, 옷집, 신발가게, 미용실 사장님들 다 어디 가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거 다 멈추고 다 어디 갑니까? 여기 가요. 왜요? 싸요. 왜요? 편해요. 왜요? 혜택도 주잖아. 제가 아까 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냐? 한 달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기업에서 그 대기업 밑에 하청업체에서 그 옆에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가 어디 갖다 줘요? 대기업 다시 갖다 줘요. 그러면 그 돈으로 월급 줍니다. 그러면 그 월급 고스란히 다시 갖다 바쳐요. 그럼 그 돈으로 우리한테 월급 줍니다. 갖다 바치고 주고, 갖다 바치고 주고, 갖다 바치고 주고 하면서 누가 거지 될까요? 이건 좀 너무한가? 누가 계속 돈을 벌었을까요? 대기업이죠. 근데 요즘에 보세요. 요즘엔 이 대형마트가 점점 몰락하고 있어요. 무슨 변화를 겪는 거예요? 유통이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대형마트는 안 가요. 저희 어머니가 그 증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49년생이시거든요. 49년생.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는 그놈의 홈플러스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소고기도 홈플러스가 맛있다. 심지어 새우깡도 홈플러스가 맛있대. 근데 어느 날부터 홈플러스를 안 가요. 어디서 살까요? 쿨팡. 쿨팡. 자, 대형마트가 없어져서 뭔가 해결됐습니까? 얘네가 몰락해서 뭔가 해결되고 있나요? 아니, 플랫폼이라는 거대 유통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갈아타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대형 자본의 돈을 갖다 바치는 중이죠. 아, 근데 어떡해요? 그거 소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불 꺼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결국에 돈은 또 돈이 많은 곳에 갖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 격차의 극대화를 넘어선 초극대화,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거를 상쇄하려는 반작용이라는 게 생겨요.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신문 뉴스에서 이런 사진 가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뭐예요? 갈아엎어. 뭘? 배추밭을. 누가? 농부가. 옆집 농부가 와서 갈아엎은 거죠? 자기가 키운 거? 자기가. 왜? 값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에라. 이거 인건비 들여서 뽑는 게 더 돈 들어. 그냥 갈아엎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갈아엎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요, 우리 어머니가 배추값이 싸 죽어요, 비싸 죽어요? 비싸 죽어요. 잘 보세요. 여기는 산지에서는 싸 죽어. 소비지에서는 비싸 죽어.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왜? 유통 때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고, 사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고, 요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냥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돼요? 말이 꼬였는데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말도 아닌데 이런 말이 왜 안 나올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경로의 유통에서 벗어나서 많은 것들이 요 제일 밑에 있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직거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거나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가 과일을 사야겠다 라고 물가를 검색을 했어요. 요즘에 복숭아가 맛있으니까 복숭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앞에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냐면 산지직송, 혹은 복숭아 이름이 우리 아빠 복숭아, 이런 거예요. 누가 생산해서 누구한테 팔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렇죠? 농부가 직접 생산해서 누구한테? 소비자에게. 중간에 유통 과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플랫폼만 존재하는 거예요. 플랫폼만. 인터넷 쇼핑이라는 플랫폼만. 쿠팡에 들어가도 그래요. 저희 장모님이 강화도에서 젓갈집을 운영하십니다. 거기 가면 젓갈만 있는 게 아니라 간장게장, 양념게장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연평도 꽃게를 직접 공수하셔다가 직접 담그셔서 직접 판매를 하십니다. 유통 과정을 안 거쳐요. 쿠팡에서 강화 은창 젓갈을 검색하십시오. 네이버 N 플러스 쇼핑에서 강화 은창 젓갈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중간에 유통업자가 있어요? 유통업자가 있어요? 없죠. 플랫폼만 존재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뭘 했어요? 직거래 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우리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제가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죠. 유통과정 없이 공급자가 소비자랑 직접. 맞아요? 유통과정 없이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똑같죠? 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맞추라고. 뭐가 다를까요? 뭐가? 자, 보세요. 이 중에서 어떤 분이 진짜로 강화 은창젓갈을 쿠팡에서 구매하시고 양념 꽃게장을 구매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소개해서 구매가 일어났죠? 판매가 일어났죠?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서, 그쵸? 그래서 그분이 샀잖아요, 물건을? 그럼 저희 장모님이 우리 큰사이 덕분에 꽃게장이 팔려나갔네 하고 저한테 얼마라도 주시면 회원 직접 판매. 덕분에 하나 팔렸네, 고마워 하고 말면 그냥 직거래.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냐면 일반적인 직거래 형태가 많아지긴 했다. 근데 우리랑 다른 거는 우리는 직접 참여해서 여기서 뭐를? 비즈니스의 기회를 얻는다. 수익을 창출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강화은창젓갈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실 때 그 배송 메모란에 큰사이한테 소개받음 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자,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신 분이 있었어요. 엘빈 토플러 박사님.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예측한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유통, 4차 유통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이 4차 유통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프로슈머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슈머의 뜻은 프로듀서, 생산자, 컨슈머, 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생산이나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소개된 책이 바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입니다. 이 부의 미래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프로슈머들이 이끌어가는 경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수두룩하게 나타납니다. 여전히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초강대국 1위는 미국입니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 프로슈머 경제를 이끌었던 이 프로슈머라는 사람들 틈에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들이 거의 다 뭘 하던 사람들이냐면 우리와 같이 다단계 판매, 회원 직접 판매, 저들 말로 다이렉트 셀링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책에 써 있습니다. 그 뒤를 한국이 이어받아서 수혜국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미국 다음에 어디? 한국. 엘빈 토플러 박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은 맞습니다만 한 가지 모르셨던 게 있어요. 한국에는 머리 좋은 나쁜 새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무슨 얘기냐? 이 좋은 프로슈머 경제의 개념을 탑재를 한 네트워크 마케팅, 멀티레벨 마케팅,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개념을 우리나라 말로 다단계 판매라는 개념을 대한민국에서 이상한 형태로 변질시켜서 사기를 쳐먹었던 놈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혜국은 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원 직접 판매의 사회적 효과는요. 사회적 효과는요. 일자리 축소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저희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사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오고요.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 즉 유통과 막 이런 데서 풀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비자들이 동등하게 일하고 동등하게 나눠가는 형태로서 부의 재분배 효과까지 가져오는 게 회원 직접 판매의 사회적 효과예요.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지식경영학회에서 발간한 지식경영연구라는 논문집을 살펴보시면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고용 창출 측면에서의 기여, 직접적 측면에서의 경제 기여는 소비를 통해 돈을 벌어간다. 간접적 측면에서의 경제 기여는 뭐냐? 중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유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유통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쓴 논문집에 그대로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시대성의 부합된 체크 되셨습니까? 되었어요? 힘들죠? 서 있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덥다 근데. 근데 이 정말 다단계 판매가요, 회원 직접 판매가요,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정말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 보이세요? 이 와이셔츠가 어떤 와이셔츠냐면 와이셔츠예요. 근데 너무 편해요, 정말. 이게 딱 벗어가지고 쫙 늘리잖아요. 그건 진짜 쫙 늘어나요. 너무 편해. 그리고 와이셔츠 이거 다림질하는 게 진짜 그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려. 그럼 딱 꺼내가지고 몇 번 탁탁 털어서 그냥 말리면 그냥 이 상태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이거를 그룹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룹장님이 입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또 윤효주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윤효주 사장님도 이거를 계속 사요. 그리고 최근에 정주일 사장님이 또 이걸 사기 시작했어요. 소문을 들은 거죠, 윤효주 사장님한테. 잘 보세요. 내가 소개해서 저들이 소비하기 시작했죠. 그럼 저들이 저한테 고맙다고, 저들은 저한테 돈을 주지 않겠지만 이 회사가 저한테 고맙다고 얼마라도 주면 제가 뭐 한 겁니까? 회원 직접 판매한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고 강의 끝내면 되는데
그냥 힘들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 진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행의 정도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답변이에요. 네. 어떤 분들은 지갑에 이럽니다. 돈이 있는 곳을 경제라고 부른대요. 자, 그리고 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풀어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전 세계적으로 스타덤에 오른 게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02년도예요. 2002년에 우리 뭐 했어요? 빨간 옷 입고 미친 듯이 다 뛰어다녔죠. 근데 어쨌든 그때 저 책이 나왔어요. 근데 이 책에서 경제에 대한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주면서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현재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에서 스테디셀러에는 계속 상위 랭크가 되는 책입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현금 흐름 사사분면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 보시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2, 3, 4, 5 해서 막 시리즈물로 많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안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돈을 벌려면 네 군데에서 현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2, 4분면 여기는 인플로이 직장인 분면을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구조죠. 제일 일반적인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셀프 인플로이에서 자영업자 분면이 있습니다. 여기는 누군가가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에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 일자리를 누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자영업이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B 해서 비즈니스 오너, 여기는 사업가 분면 이렇게 부르는데 돈을 벌어가는 형태가 좀 독특해요.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합니다. 당신을 위해 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벌어갑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인베스터에서 투자가 분면이 있습니다. 돈이 또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E, S, B, I 뭐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 I죠. 근데 우린 돈이 없어. 그럼 이게 갑자기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일단 돈이 되려면 비즈니스 오너 분면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간단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95%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돈을 벌어간대요. 근데 전 세계 돈의 몇 퍼센트? 5%가 이 안에 있다. 반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단 5%만이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데 전 세계 돈 95%는 여기에 있대요. 여기는 요만한 빵 조가리를 서로 뺏어 먹느냐고 아우성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여기는 엄청나게 큰 빵덩어리를 서로 나눠 먹다 지쳐니까 계속 축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당연히 부자는 어디서? 여기서 나오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여기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로 가야죠. 일로 가기 위한 좋은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사업가가 되려면 일단 사업이 뭔지 아셔야죠. 사업은 조직과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시스템을 갖는다는 건 사업을 한다라는 것과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을 소유하는 방법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업이라는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삼성, 현대, CJ, LG 이런 거 만들시면 되는 거예요. 뚝딱 하고 만드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우, 저는 그런 능력 없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프랜차이즈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어떻게 돈 주고 사세요. 그러면 사업하실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돈 버는 검증이 완전히 끝나버린 기가 막힌 프랜차이즈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것들이죠. 맞아요? 그 시스템 소유하면 돈 벌어요? 돈 무조건 벌어요. 이미 검증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잡생각을 자꾸 넣지 마요. 청기와 감자탕 이런 거 자꾸 넣으니까 그러는 거야. 검증 끝난 시스템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 돈 주고 사는 게 쉬워요? 돈을 жил머지고 가도 잘 안 줍니다. 요즘에는 이미 포화예요. 여기도. 그러면 저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못하네요? 아니요.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래요. 참여하면 시스템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권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검증해 드릴 수 있어요. 간단히 검증해 드릴게요. 이미 사업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흔들어. 와, 손 흔들어. 와. 진짜 끝까지 안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다 반았다 지금. 그래, 부검호 지금. 자, 여러분들 엠보임 유통하시는 분들 있죠? 엠보임이 무슨 상품입니까? 영어 교육 상품이죠. 자고로 영어 교육 상품이란 내가 영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엠보임 유통하시는 우리 천신사님 영어 한번 시켜보세요. 골 때려요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영어를 해요. 커피 여사님 웃지 마요. 본인도 똑같아요. 영어 못하는데 영어 교육 상품을 유통을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가 아는 영어 학원들 원장님들도 영어 못하는 사람 많더라. 그쵸? 그러면 학원 하나씩 다 차리셨나요? 학원 안 차려도 되니까 회원 직접 판매는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면 교재 개발, 커리큘럼, 학습 프로그램 연구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네. 심지어 뭐 문제 생기면 본인이 해결해요. 본사 전화하라고 해요. 오케이. 자, 대부분은 엔텔레콤을 주력으로 유통하고 계시죠? 그렇죠? 요금제 개발, 전산 업그레이드, 전산 장애 해결, 새로운 제휴 아이템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근데 엔텔레콤 유통하시죠? 그걸로 돈 벌어 가시죠? 근데 문제 생기면 제가 해결해 드린대요. 고객센터 전화하래요. 고객센터 전화하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요 도대체? 뭘 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하니까 엔텔레콤이라는 시스템을 소유한 거 아니에요? 본사 직원들이 시스템의 일부 아닙니까? 전산 시스템이 그 시스템의 일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가지셨잖아요. 아이몰은요. 주문 들어오면 여러분들 택배 쌉니까? 주문 들어온지도 모르잖아. 수당 들어오면 도대체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야? 맞죠? 뭘 해서? 참여해서 소유하셨다고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2010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15년 차가 된 거예요. 진짜 오래됐다. 저도 여기 있었거든요. 제가 전 직장이 어디냐면 서울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공무원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거를 때려치고 여기로 올라탄 건데 하필이면 여기로 올라타는 게 다단계 판매였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정확하게 제가 요거를 통해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직장인 되는 거 쉬워요? 직장인 되는 거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게 쉽지 않죠. 그럼 평생 직장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직장이 되는 것도 어려워. 그럼 좋아. 그럼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건 쉽습니까? 사업은 일단 죽여주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돈도 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인맥도 좀 있어야 돼요. 맨파워라고 그러는. 그래야 사업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이거 다 갖춰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게 사업이에요. 왜?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서 머뭅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에너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업은 직장인 되는 것처럼 어렵나요? 시험 보나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다단계 자격증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은 리스크가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어요? 있어요? 116만 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래요. 그러면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냐면 저처럼 하세요. 저는 얌체 기질이 좀 풍부해서 한 번에 확 안 들어갑니다. 슬쩍 한 발만 살짝 담가봐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으면 쓱 들어가요. 그렇게라도 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사장님 사업은 목숨 걸고 처음부터 집 문서 딱 놓고 딱 집중해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목표 기간에 안 되면 그냥 다 목 매달고 죽으면 되고 뭐 스폰서가 그렇게 안내 안 하잖아요. 아니,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해보십시오. 근데 집에 가서 검토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오셔야 돼요. 지역에 돌아가시면 센터라는 곳을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자유라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림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이 16, 32, 64, 128 이거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론에 불과하다.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 의해서 되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론이 있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너 커뮤니케이션 몇 년 됐다고요? 25년 차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한 번도 이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영업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형태로 25년을 했는데 성장하고 있대요? 후퇴하고 있대요? 성장하고 있대죠?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5분만 더 쓸게요. 5분만. 요즘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죠. 사실 요즘이 아니라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요, 이것도 AI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인간의 일자리를 AI 로봇이 다 대체를 할 텐데,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돼? 라는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걸 줘야 돼. 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개념이 나왔을 때 거의 반반이었어요. 기본소득 필요하지. 반. 일도 안 하는 애들한테 돈을 왜 줘? 반. 근데 요즘에 정치권에서조차 기본소득은 양쪽을 불문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조금 온도차가 있을 뿐이죠. 맞습니까? 삼성에서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굉장히 과거 자료인데 그 자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1980년대엔 80%의 저소득층 그리고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감사해요. 중산층이 있었고 그 위에 20%의 고소득층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통념적인 경제 구조죠. 근데 이게 2000년대가 되면서 바뀌었대요. 어떻게? 95%의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은 쪼그라들고요. 5%의 고소득층이 딱 남는데 꽃갈이 뿅 하고 뒤집어져요. 이거를 경제 전문 용어로 사다리 걷어차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사다리를 지네들대로 올라갔으니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거야. 실제로 그렇죠. 근데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예측했던 자료 이게 1990년도에 나온 건가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자료인가 그래요. 2020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스코어 99%의 저소득층 중간은 없이 그냥 1%로 딱 자리매김되는데 여기가 벌어가는 돈이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선을 하나 제가 연결을 해놨죠. 허전해서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선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영화에서 나오는 디스토피아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이 99%가요 계속 돈을 써야 돼요. 그래야 경제라는 시스템이 돌아가요. 근데 돈을 못 벌잖아요.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라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기본소득. 이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돈은 줘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틀을 마련을 하자. 이게 기본소득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설명을 딱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네. 괜찮아요, 여러분? 이 안에서 사는 게 괜찮아요? 여기에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잘 보세요. 1%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회원 직접 판매, 이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은요, 여기서 이 사람들 다 무찌르고 여기에 올라가자가 아니고요. 저 파일을 키우는 거예요. 2%. 저 파일을 키우는 거예요. 3%. 왜? 여기 와서 잘 보시면요. 나만 잘 되자요. 다 잘 되자고 다 나눠줘요. 뭘 나눠줘요? 노하우를 나눠줘요. 기술을 나눠줘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요. 서로 동기부여를 해줘요. 서로 칭찬을 해줘요. 서로 응원을 해줘요. 서로 사랑을 해줘요. 저 파일을 같이 키워가는 겁니다. 저 구조. 이해되셨어요? 회원 직접 판매를요. 과거에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이템이 다르다. 두 번째, 제대로 이해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 그 성공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부족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